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철수 세무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보험과 세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과 세무 중에서 보험과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험을 들면 비과세다, 전액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험을 상속과 증여로 연결시켰을 때도 비과세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보험의 차익에서 발생된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것이지 상속이나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보험과 관련이 돼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상속재산을 알아봄으로써 보험과 상속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풀면 보험에 대한 상속인데 여러 가지로 뭐 설명도 되고 뭐 계약자, 수익자, 뭐 피보험자 뭐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나오는데 오늘 딱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심철수 세무사만의 두 가지로 공식을 세웠습니다. 일단 헷갈리시지 않게 보험과 상속 관련해서는 일단 보험금의 상속이 발생하는 거고요. 보험금의 상속과 보험료의 상속으로 나뉩니다. 일단 보험금이잖아요. 보험금. 이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 발생된 보험금의 상속이고요. 이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아직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 차이를 잘 알아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험금 상속 때 보험료의 상속. 이 두 가지로 상속 재산이 나눠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시다가 헷갈리고 고객한테 설명하다가 나는 뭔가요? 이 존재가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개념을 안 잡으셨기 때문에 그러세요. 보험금의 상속이 있고 보험료의 상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험금의 상속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고 보험료의 상속은 아직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금의 상속과 보험료의 상속을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문제, 상해보험은 가능할까요? 상해? 그렇죠. 상해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상속세까지 물리면 더 서럽겠죠.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만 해당이 되는 그러한 그 상속 재산과 관련된 보험이고요. 상속의 원인이 보험금의 상속이나 보험료의 상속은 동일하게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자가 사망.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했던 사람이 사망했다. 상속이 개시됐다 하면은 이거는 상속과 보험이구나. 그러면 보험금의 상속이냐 보험료의 상속이냐를 이제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의 상속이 되려고 한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 돌아가신 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자가 사망해야 이게 뭐 상속이 발생하니까요. 계약자가 피보험자하고 동일해야 되고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다. 그러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피보험자가 죽었으니까 돈을 냈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보험료의 상속은 계약자는 사망한 게 맞겠죠. 상속의 원인이니까. 대신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보험자하고 계약자하고 동일해버리면 보험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의 상속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했던 분은 사망해서 안 계시지만 피보험자는 아직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돌아가신 분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권리는 있잖아요. 보험료를 내놨으니까 그 권리, 즉 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상속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상속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보험료의 상속은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도 헷갈려 하시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그래서 보험금의 상속할 때 상속 재산 가격,
주식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거냐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령한 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만 빼면 되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납입한 보험료, 전체 보험료에서 돌아가신 분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잡겠다는 얘기죠. 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잡힙니다. 이건 상당히 계산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계약자가 사망과 동시에 보험회사에서 뭐 사망보험금 얼마라고 딱 해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 사망보험금 나온 것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보험료의 상속인데, 보험료라고 하는 건 아직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상속된 거냐? 보험료하고 그 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상속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 원금 플러스 이자하고 그 시점에 회지 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원금 이자를 보통은 이제 뭐 적립금이라고 하죠. 적립금. 그 적립금으로 표시되는 적립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이 보험 이제 해지하겠다. 아버님이 들었던 보험인데 나하고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지하고 싶다. 근데 해지 환급금이 받아봤더니 적립금보다 훨씬 적더라. 그래도 이 둘 중에 큰 금액인 적립금으로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은 어쨌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다시 한번요. 해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 즉 6개월 이내에 해지하시고 신고하시면 실제로 해지 환급금으로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보험이 무조건 뭐 상속세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상속과 관련된 보험은 보험금의 상속이 있고 보험료의 상속이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계약자의 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서, 계약자가 사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연관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